개와 고양이 이야기. 글쓴이 고지연.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 네 식구가 살았어요. 식구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물과 버섯을 캐며 지냈어요. 산책을 좋아하는 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산에 갈 때면 늘 함께 했어요. 신나게 산속을 달리다가 나무를 찾으면 멍멍 짖어서 할머니에게 알려줬어요. 할아버지가 버섯을 캐는 동안 킁킁 흙냄새를 맡으며 놀기도 했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는 함께 산에 가진 않았지만 늘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켰지요. 할머니의 지친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아픈 무릎을 꾹꾹 누르기도 했어요. 손재주가 좋은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의 응원을 받으며 나물과 버섯을 다듬었어요. 말재주가 좋은 할머니는 시장에서 열심히 사람을 불러 모았지요. 식구들은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산 아랫마을에서 열리는 커다란 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은 귀한 나물과 버섯을 팔아서 밥을 지을 쌀도 사고 불을 밝힐 기름도 사고 개와 고양이가 먹을 밥, 간식과 장난감도 살 생각이었지요. 할머니는 나물 바구니를, 할아버지는 버섯 바구니를 들었어요. 사이좋게 길을 나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개와 고양이가 마중했어요. 개와 고양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간식과 장난감을 가지고 얼른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장으로 가는 길 옆에는 계곡이 흘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산을 내려갔어요. 졸졸 소리를 들으며 내려가다 보니 맑고 깊은 샘물이 나타났어요. 샘물에는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바늘에 걸린 물사리가 퍼덕거렸어요. 할아버지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찔린 물사리가 몹시 아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중한 개를 떠올렸어요. 우리 개도 덤불가시에 발을 찔렸을 때 아주 아파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슬쩍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말재주가 좋은 할머니가 낚시꾼에게 다가갔어요. 이보시오, 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소? 이것들을 낚아다가 저도 먹고 가족들도 먹이려고 잡지요. 우리가 이 나물들을 줄 테니 이걸 나눠 먹는 건 어떻소?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오. 그러면야 좋지요. 샘물의 낚시꾼은 신이 나서 낚싯대를 거뒀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나물을 받아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남은 버섯을 나눠 들고 다시 산을 내려갔어요. 줄줄 소리를 들으며 내려가다 보니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강가에는 낚시꾼이 그물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낚시꾼이 그물을 걷어올리자 그물에 갇힌 물사리들이 퍼덕거렸어요. 할머니는 촘촘한 그물에 걸린 물사리가 몹시 숨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중한 고양이를 떠올렸어요. 우리 고양이도 나무 넝쿨에 몸이 엉켰을 때 아주 답답해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슬쩍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낚시꾼에게 다가갔어요. 이보시오, 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소? 이것들을 잡아다가 장에 팔려고 잡지요. 우리가 이 버섯들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장에 가는 건 어떻소?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오. 그러면야 좋지요. 강가의 낚시꾼도 신이 나서 그물을 거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버섯을 받아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그물에서 빠져나와 헤엄치는 물사리들에게 인사했어요. 잘 가렴. 바늘에 낚이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살거라.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인사했지요. 잘 가렴. 그물에 걸리지 말고 죽지 말고 잘 살거라.
열심히 캔 나물과 버섯을 다 나눠줘 버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도 오늘 밤 불을 밝힐 기름도 살 수 없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개와 고양이의 간식과 장난감도 사지 못했죠. 하지만 헤엄치는 물살이들을 보니 기뻤어요. 살랑이는 지느러미가 꼭 춤을 추는 것처럼 신나 보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쯤에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와 고양이가 반가워하며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간식이 있나 킁킁 냄새를 맡고 장난감이 있나 빙글빙글 발 주변을 돌았어요. 할머니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오늘은 간식이 없어.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장난감도 오늘은 없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간식과 선물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물살이를 보며 자신들을 떠올려서 기뻤어요. 개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고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꾹꾹 눌렀어요.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온 집안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지요. 다음날 새벽,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와 함께 산에 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장에 파일 나물과 버섯도 다시 캐야 했거든요. 고양이는 문 앞까지 가족들을 배웅했어요. 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열심히 나물과 버섯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개는 냄새가 나는 숲을 너머를 향해 컹컹 짖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숲을 너머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기 누구 있어? 숲을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숲을 헤치고 어제 샘물과 강에서 만났던 낚시꾼들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낚시꾼들을 알아보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컹컹 짖고 있는 개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낚시꾼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샘물에서 만난 낚시꾼이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어제 주신 나물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에 가서 먹어보니 가족들이 무척 좋아해요. 앞으로 저도 나물을 캐서 먹어볼까 합니다. 강에서 만난 낚시꾼도 말했어요. 저에게도 어제 주신 버섯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장에 가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무척 좋아해서요. 앞으로도 버섯을 캐서 팔아볼까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나물과 버섯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낚시꾼들에게 좋은 나물과 버섯이 무엇인지, 산에서 오랫동안 나물과 버섯을 캐려면 한 번에 얼마만큼만 캐야 하는지,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즐겁게 알려주었어요. 낚시꾼들은 열심히 들으며 배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며 낚싯대와 그물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의 장난감을 만들어주려고 낚싯대와 그물을 잘 챙겼지요. 낚시꾼들이 떠난 후 새 식구는 목을 축이기 위해 함께 샘물로 갔어요. 샘물에 입을 대고 홀짝홀짝 물을 마시던 개는 또다시 낯선 냄새를 맡았어요. 낯선 냄새는 샘물에서 피어올랐어요. 개는 물을 향해 컹컹 짖었어요. 그때 샘물에서 보글보글 물거품이 일었어요. 그리고 푸른 비늘이 금빛과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물사리들이 나타났어요. 개는 짖는 소리를 뚝 그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물사리들은 입을 뻐끔거리며 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제 낚싯바늘에서 그물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지요. 오늘은 매일같이 우리를 잡으러 오던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덕분에 다친 이들은 치료를 받았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들을 도와주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자 물속에서 주먹만한 구슬이 떠올랐어요. 햇볕을 받은 구슬은 은하수처럼 반짝였어요. 우리의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구슬이 모두 이루어줄 거예요. 개가 살며시 다가가 구슬을 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구슬은 가볍고 따뜻했어요. 물사리들은 인사를 하듯 물속에서 빙글빙글 헤엄치다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샘물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어요. 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고개를 숙였지요. 세 식구는 구슬을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마중을 나온 고양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물사리들에게 구슬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구슬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루어준다는구나. 고양이의 눈이 구슬처럼 반짝였어요. 고양이는 구슬을 향해 무언가를 야옹야옹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구슬에서 반짝 빛이 났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양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궁금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니? 우리가 너희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구슬에서 다시 반짝 빛이 났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귀에 고양이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더 자주 나와 놀아주고 나를 쓰다듬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쯤 돌아오는지 알고 싶어. 오래오래 자고 일어났는데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 심심하거든.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내 방이 있으면 좋겠어. 바깥은 춥거나 덥고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가도 혼자 꼭꼭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 또 고양이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개도 구슬을 향해 멍멍 이야기했어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에 갈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나랑 같이 놀면 더 좋을 것 같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산에 가면 맨날 땅을 파면서 노는데 그것 말고도 재미있는 게 많거든. 산속을 빠르게 뛰어다니면 정말 신날 거야. 내가 뛰는 법을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산에 다녀오면 몸이 가려울 때가 있거든. 나는 고양이처럼 나를 핥고 닦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가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먹던 걸 나눠 먹으면 배가 아플 때가 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주는 건 다 좋지만 아픈 거 말고 다른 걸 주면 좋겠어. 또 개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물과 버섯을 캐서 장에 내다 팔아야 하니 지금보다 자주 개와 고양이와 같이 놀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는 몸이 늙어서 같이 뛰어놀 수도 없어. 이걸 어쩌지?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우리는 고양이 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개를 어떻게 닦아줘야 하는지, 무엇을 줘야 배가 안 아픈지도 잘 모르는데 이를 어쩐다? 구슬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짝였어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네 식구의 집이 순식간에 새 집으로 변했어요. 새 집에는 개와 고양이의 방이 있었고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신이 나서 각자의 방을 구경했어요. 고양이는 우다다 뛰어다녔고 개는 장난감에 코를 묻었어요. 구슬이 다시 반짝였어요. 그러자 휘리릭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감쌌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팔다리에 힘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아프고 쑤시던 어깨와 무릎도 씻은 듯이 가벼워졌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함께 춤을 추었어요. 구슬이 또다시 반짝였어요. 그러자 쿵짝쿵짝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꼭 누군가 가르쳐준 것처럼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개와 고양이의 방을 꾸며주는 것도, 개를 닦아주는 것도, 맛있고 건강한 밥을 챙겨주는 것도 잘할 자신이 있었죠. 구슬이 한 번 더 반짝였어요. 그러자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구들이 문을 열자 낚시꾼과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샘물에서 만난 낚시꾼의 가족이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강에서 만난 낚시꾼의 가족도 말했어요. 저희도 버섯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앞으로 계속 낚시꾼과 가족들에게 나물과 버섯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어요. 낚시꾼들은 보답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물과 버섯을 구하고 장에 내다 파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덕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낚시꾼과 그 가족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낚시꾼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산을 오르고 나물과 버섯이 오래오래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구슬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산은 낚시꾼의 가족들을 다정하게 맞아주었고 나물과 버섯들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덕분에 산속에 사는 다른 동물 친구들도 더욱 행복해졌어요. 구슬의 사연을 알게 된 낚시꾼과 가족들은 구슬과 네 식구에게 고마워하며 더욱 열심히 나물과 버섯에 대해 배우고 더욱 산을 아꼈어요. 네 식구의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어요. 그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고 쉬었지요. 고양이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 식구는 산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했어요. 고양이가 혼자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세 식구가 산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네 식구는 무척이나 즐겁고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식구가 새로운 집에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은 박물장수가 네 식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박물장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개와 고양이의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슬쩍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집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개와 고양이와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나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구슬을 꺼내 박물장수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구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산과 낚시꾼들을 도와준 것처럼 박물장수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구슬에 대해 알게 된 박물장수는 자신도 구슬을 써서 새로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박물장수는 구슬을 자세히 구경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구슬을 꼼꼼하게 살펴본 박물장수는 그 길로 구슬과 똑같이 생긴 다른 구슬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네 식구의 집에 찾아갔지요. 박물장수는 개와 고양이의 장난감을 보여주다가 은근슬쩍 구슬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구슬을 건네줬어요. 박물장수는 네 식구가 장난감을 구경하는 동안 구슬을 슬쩍 바꿔치기 했어요. 네 식구는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구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박물장수가 구슬을 가지고 떠나자마자 네 식구의 집이 순식간에 예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어깨와 무릎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개와 고양이의 말도 더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다행히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개와 고양이가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속상했어요.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낚시꾼 가족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샘물의 낚시꾼이 말했어요. 박물장수가 구슬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그 구슬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강에서 만난 낚시꾼도 말했어요. 저희도 구슬을 되찾는 것을 돕고 싶어요. 구슬은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 주었으니까요. 낚시꾼의 말을 들은 개와 고양이도 곁에서 멍멍, 야옹야옹 말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도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식구와 낚시꾼들은 함께 박물장수의 집에 구슬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산속의 벌레가 개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경을 씌워줬어요. 할아버지는 낯선 곳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낚시꾼들은 고양이 가방을 번갈아 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길을 떠났어요. 샘물의 낚시꾼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박물장수에 대해 물었어요. 낚시꾼의 친구들이 박물장수가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집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문도 들려주었죠. 샘물의 낚시꾼이 말했어요. 박물장수가 구슬을 쓴 게 분명해요. 새로운 집을 찾아봐야겠어요. 강물의 낚시꾼은 자주 가는 시장 사람들에게 박물장수에 대해 물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박물장수가 요즘에는 물건을 팔러 다니지 않는다고 알려줬어요. 대신 시장 사람들이 박물장수의 집에 물건을 팔러 간다면서 박물장수의 새로운 집을 알려줬어요. 박물장수의 집 앞에 도착하니 늦은 저녁이 되었어요. 네 식구와 낚시꾼들은 일단 근처 주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지요. 그들은 마루에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집 안에 들어가 구슬을 찾아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말재주가 좋은 할머니가 꾀를 냈어요. 우리의 나물과 버섯은 아주 유명하죠. 박물장수도 무척 좋아했고요. 우리가 박물장수에게 나물과 버섯을 아주 싸게 팔러 왔다고 할 테니 그 틈에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슬을 찾는 건 어떤가요? 그 말을 들은 낚시꾼들이 말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면 구슬을 찾으러 온 줄 알고 숨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박물장수를 만날게요. 맞아요. 그리고 몰래 뒷문을 열어드릴게요. 그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을 무사히 마치면 다시 문 앞에서 만나요. 하룻밤 묵는 동안 할머니는 낚시꾼들에게 박물장수를 붙잡아둘 수 있는 말재주를 들려줬어요. 낚시꾼들은 홀린 듯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재미있게 말하는 법을 배운 낚시꾼들은 박물장수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샘물의 낚시꾼이 박물장수와 이야기하는 사이 강의 낚시꾼이 뒷문을 열었어요. 네 식구는 몰래 박물장수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걔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킁킁 구슬의 냄새를 찾았어요. 그동안 새 집에서 장난감 안에 숨어있는 간식을 찾는 놀이를 해서 자신이 있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양이 가방을 나눠 들고 살금살금 개의 뒤를 따라갔어요. 개는 높은 벽 앞에서 멈춰졌어요. 벽 너머에서 구슬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벽을 가로막은 문은 꽁꽁 잠겨 있었어요. 개는 안절부절 못하며 문 앞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른 식구들도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샘물의 낚시꾼에게 받은 낚싯대를 떠올렸어요. 이걸 손보면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뛰어난 손재주로 낚싯대를 고쳤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낚싯바늘을 문 너머로 던졌어요. 할아버지가 고친 낚싯바늘은 잠긴 문고리를 꽉 붙잡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힘을 합쳐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달칵 문이 열렸어요. 네 식구는 살금살금 벽 너머로 들어갔어요. 개가 다시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벽 너머에는 커다란 창고들이 있었어요. 개가 찾아낸 창고 안에는 물건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죠.
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쌓여있는 상자들을 향해 낑낑거렸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곳에 구슬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상자는 크고 작은 물건들 위에 아슬아슬 놓여 있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큰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네 식구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가방에 있던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고양이를 꺼내주었어요. 가방에서 나온 고양이는 쌓여있는 물건 위를 사뿐사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새 집에 있는 방 안의 놀이터에서 높은 곳을 오르며 놀아서 자신이 있었죠. 얼마 가지 않아 고양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자에 도착했어요. 발톱으로 상자를 연 고양이는 살금살금 구슬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폴짝 뛰어 사뿐히 바닥에 내려왔죠. 조마조마 고양이를 기다리던 세 식구는 함께 고양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양이는 으쓱으쓱 기분이 좋아 골골 노래를 불렀어요. 구슬을 되찾은 네 식구는 살금살금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다시 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뒷문으로 빠져나온 네 식구는 문 밖에 숨어 낚시꾼들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낚시꾼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박물장수와 잘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박물장수가 싱글벙글 웃으며 뒤따라 나와 낚시꾼들을 배웅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데 박물장수를 보고 화가 난 개가 멍 하고 큰 소리로 짖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개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박물장수가 네 식구를 발견한 뒤였어요. 네 식구가 구슬을 찾으러 왔다는 걸 눈치챈 박물장수는 네 식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구슬 덕분에 몸이 건강해졌는지 박물장수는 낚시꾼들이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재빨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릎과 어깨가 아팠고 개와 고양이를 챙겨야 해서 빠르게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품속에 있는 그물을 떠올렸어요. 강물의 낚시꾼이 준 그물이었죠. 할아버지는 남을 힘을 모아 그물을 던졌어요. 할아버지가 고쳐둔 그물은 박물장수의 몸을 단단하게 휘감았어요. 팔다리가 엉킨 박물장수는 그대로 우당탕 넘어졌어요. 그 틈을 타 할머니가 구슬에게 외쳤어요. 우리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오.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구슬이 햇볕보다 환하게 반짝였어요. 네 식구와 낚시꾼은 눈이 부셔서 눈을 꼭 감았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네 식구와 낚시꾼들은 네 식구의 집에 와 있었어요. 네 식구의 집은 새 집으로 돌아와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힘이 넘쳤어요. 개와 고양이의 말도 다시 알아들을 수 있었죠. 네 식구는 신이 나서 춤을 췄어요. 낚시꾼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춤을 췄죠. 할머니의 소원 덕분에 박물장수는 더 이상 네 식구에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구슬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다가오지 못했고요. 구슬을 되찾은 네 식구는 낚시꾼들과 함께 오래오래 산을 가꾸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